사람들이 당신을 공격하고 폄하하고 무시했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라고 물었을 겁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당신의 빛을 드러냈을지도 모릅니다. 칼 융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내면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으며 이 그림자는 다른 사람의 빛과 마주칠 때 불안해집니다. 그 빛은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면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공격은 종종 당신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그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면들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이 더 밝게 빛날수록 어둠은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어둠은 살아남기 위해 비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알아보는 빛은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빛을 알아보는 어둠은 당신을 소멸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더 공격할수록 당신의 빛은 더욱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밝은 사람에게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촛불이 켜지지 않으면 바람을 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에너지적 균형입니다. 약한 의식은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지만 강한 의식은 존재의 근간을 뒤흔든다. 윤근 자신을 깨닫는 자는 어둠과 마주하도록 운명지어졌다라고 말한다. 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당신의 무의식과 주변 사람들의 무의식이 모두 깨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깨어남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이로부터 배우고 어떤 이들은 두려워하며 어떤 이들은 당신을 비난하며 자신의 어둠을 숨기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불필요하게 당신을 비난하고 어떤 이들은 거리를 둔다. 무의식적으로 그들은 당신의 빛이 아니라 자신의 그림자에 반응한다. 빛은 거울과 같다. 더 밝게 빛날수록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그 거울 속에서 자신의 억압된 죄책감, 부족함 또는 질투를 본다. 그 순간 마음속에 불안감이 솟아오른다. 그들은 이 사람은 왜 나를 괴롭히는 걸까? 라고 묻지만 답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당신의 행동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에게 불러일으키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융은 이를 투사라고 부른다. 사람은 억압된 어둠을 외부 세계에 투사한다. 그리고 그들이 그 어둠에 맞닥뜨렸을 때 그들은 전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싸우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그들 내면의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거울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공격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그것들을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쟁에 끌려들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방어는 이해입니다. 이것이 빛의 위험입니다. 빛을 비추는 것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위험하기도 합니다. 모든 빛은 길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림자를 부각시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어둠을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그 어둠은 그들에게 안전한 공간입니다. 수치심, 질투, 분노 같은 감정들이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자각은 그 피난처의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당신을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비난하는 것이 자신의 어둠을 숨기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환은 윤기 그림자와의 만남이라고 부르는 보편적인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림자로부터 도망치고 어떤 사람들은 그림자에 맞섭니다. 당신의 차이점은 아마도 당신이 그림자에 맞설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기는 당신을 고립시키고 성숙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빛과 함께 산다는 것은 홀로 있을 용기를 갖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고도로 자각한 사람은 군중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말이 아닌 에너지를 듣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가면, 억압된 두려움, 숨겨진 의도를 감지합니다. 이러한 자각은 때때로 저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진실을 보는 것은 평화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빛은 먼저 자신의 어둠을 태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임무는 그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불타지 않고 그 불길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빛은 보이는 만큼 타오릅니다. 융의 말처럼 사람은 자신 안의 어둠을 인식하지 않고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 안에서 자신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당신도 한때 그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이점은 당신은 그곳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빛으로 향했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돌아선다면 오늘 그들이 당신에게 던지는 증오는 감탄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당신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빛의 위험은 사실 선물입니다.
위험을 안고 있는 빛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빛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더 많이 숨길수록 어둠은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존재가 다른 누군가의 어둠 속에 첫 불꽃을 피울 수 있는 유일한 빛일지도 모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빛을 두려워하여 당신에게서 등을 돌렸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빛 덕분에 길을 찾았을까요? 바로 그것이 차이입니다. 진짜 위험은 빛 자체가 아니라 그 빛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의식을 유지한다면 공격은 사라질 것입니다. 의식에 맞서는 어둠은 오래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빛을 봤을 때 항상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빛은 숨겨진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그림자는 사람이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것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거부하는 한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공격하고 폄하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사실 자신이 억압해온 자신의 모습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그들이 오랫동안 침묵시켜온 목소리를 일깨웠기 때문입니다. 그 목소리는 죄책감, 질투, 그리고 무가치함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감정을 억누를 수 없을 때 그것들을 밖으로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이것이 윤기 심리적 투사라고 부르는 가장 흔한 방어 기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바로 그 자질을 다른 사람에게서 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약하다고 속으로 믿는 사람은 강한 사람을 오만하다고 낙인 찍을 수 있습니다. 또는 억눌린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은 차분한 사람을 가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차분함이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각은 그들이 잊고 싶어 하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신적 갈등입니다. 융은 빛이 비치는 곳에 그림자는 필연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각이 커질수록 다른 사람들의 그림자는 더욱 눈에 띄게 됩니다. 이러한 눈에 띄는 모습은 그들을 두렵게 합니다. 그림자를 보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단점과 마주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비난합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자신의 결점을 보는 것보다 쉽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진실을 받아들이는 대신 외부의 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 적은 종종 당신입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내면 세계에 억압되어 있던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태도, 침묵, 고요함, 심지어 미소조차도 때때로 누군가의 무의식 속에 폭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신감은 그들의 억압된 무가치함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평화는 그들의 내면의 혼란을 눈에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들 안에서 저항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침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저항은 공격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격의 근원을 알아차리면 당신은 다른 입장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공격이 당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그림자가 메아리치는 것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융은 누군가 당신을 보는 방식은 그들의 의식이 투사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세계를 통해 봅니다. 누군가 어둠 속에 있다면 당신의 빛조차도 그들을 불안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빛의 목적은 모두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단지 진실을 드러낼 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상처를 남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존재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보이지 않는 면을 드러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정직함은 그들의 가면을 벗겨냈고 당신의 일관성은 그들의 위선을 반영했습니다. 당신의 사랑스러운 본성은 그들의 억눌린 분노를 일깨웠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림자 반응이 시작됩니다. 그림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공격합니다. 어둠은 주목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주목받는다는 것은 곧 붕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당신을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대표하는 것과 싸웁니다. 이 싸움은 때로는 조롱으로, 때로는 비판으로, 때로는 거리감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같은 뿌리, 즉 억압된 의식에서 비롯됩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의 과제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은 그들에게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이해는 방어적인 태도 없이 자각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분노를 품고 당신에게 다가올 때 그 분노는 당신 자신의 내면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으십시오. 이러한 자각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더 이상 모든 공격에 반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단지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빛을 공격한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각은 당신을 보호합니다. 누가 당신을 진정으로 보고 누가 단지 자신의 그림자를 당신에게 투사하는지 구별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각이 깊어질수록 당신과 싸우는 사람들이 사실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학습 노력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지켜보고 당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사실 당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윤기 말했듯이 이것이 바로 무의식적인 매혹입니다. 어둠은 빛을 시기하고 갈망합니다. 빛을 끄려 하면서도 오히려 빛에 이끌립니다. 이러한 모순은 인간 본성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환을 인식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행동을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림자의 반응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신의 존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의식은 이 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빛은 단순한 자각을 넘어 치유가 됩니다. 이해만이 그림자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인식은 선물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지닌 사람에게는 종종 무거운 짐이 됩니다. 알아차린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추한 것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기 말했듯이 의식이 확장되면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아우른다. 따라서 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빛뿐만 아니라 어둠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은 지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그들의 에너지와 맞지 않을 때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누군가의 미소 뒤에 숨은 분노, 친절한 인사 뒤에 숨은 질투, 침묵 속의 불안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직관은 당신을 다른 사람들과 분리하지만 동시에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의 침묵이 당신의 침묵만큼 큰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지각이 고조되면 세상의 진동이 당신을 더 쉽게 흔들어 놓습니다. 모든 시선에 에너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군중 속에서는 피곤함을 느낍니다. 모든 단어가 메아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메아리를 듣습니다.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억눌린 감정까지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 안에 견디기 힘든 침묵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차갑게, 어떤 사람들은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저 에너지를 아끼려고 애쓰는 것뿐입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반응은 당신을 조금씩 더 고갈시키기 때문입니다. 융은 그런 사람들을 깊은 지각자라고 불렀습니다. 무의식의 물속에서 헤엄치며 평범한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들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소수이며 종종 주목받지 못합니다. 세상은 표면에 사는 사람들의 편안함으로 구성됩니다. 내면 깊숙이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피상성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척당합니다. 자각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배척은 불가피합니다. 고조된 지각은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닌 사람에게도 불안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눈은 베일을 걷어 올리지만 모든 베일에는 그 뒤에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면을 보는 것은 그들의 고통 또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인식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한때 당신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던 것들이 의미를 잃습니다. 표면 아래의 공허함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융의 한 제자는 의식 확장 초기 단계에서 끊임없이 울었다고 회상합니다. 알아차리는 것은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순수함을 잃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단순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풀리기를 기다리는 수수께끼가 됩니다. 모든 관계는 무의식적인 합의처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를 자각합니다. 이러한 자각은 영적인 고독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거짓된 기쁨, 강요된 친절, 숨겨진 두려움을 보지만 누구에게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러한 상태를 의식적인 고립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자신의 자각 때문에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러한 고독은 위험하면서도 가치 있습니다. 내면의 성숙은 군중 속에서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각의 무게는 당신을 껍질 속으로 끌어들이지만 그 껍질 안에서 당신은 자신의 본질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 순간 외부 세계의 소음에서 벗어나면서 내면 세계의 깊은 소리를 듣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더 의미 있지만 동시에 더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은 책임감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거짓말, 자신의 두려움, 관계 속의 게임, 그리고 사회의 환상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각은 때때로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융기 말했듯이 의식이 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무자비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타인의 어둠이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반응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보지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해하지만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숙은 진정한 의식의 징표입니다. 당신은 이제 방어하는 대신 자각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각은 점차 평화로 변합니다. 이 평화는 고요합니다.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알매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어둠과 싸우지 않고 어둠과 공존하는 법을 배웁니다. 융의 가르침에서 이 단계는 통합입니다. 빛과 어둠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같은 의식의 두 측면입니다. 당신은 이 둘을 감당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 중 하나가 됩니다. 그때서야 인식의 짐은 저주에서 벗어나 지혜로 변합니다. 자신의 짐을 짊어지면서 다른 사람들의 짐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비난하는 대신 연민을 느끼고 조용히 빛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바로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도 빛나는 의식, 이해 없이는 판단하지 않는 의식 말입니다. 어둠은 결코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항상 미묘하고 은밀하며 감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침투합니다. 융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림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면을 쓴다. 이 가면은 때로는 친구의 미소 속에, 때로는 연인의 경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둠의 목적은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빛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둠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노골적인 악의가 아니라 내면의 의심입니다. 어느 날 당신이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아갈 때 갑자기 마음속에 목소리가 들립니다. 만약 당신이 틀렸다면 그 목소리는 어둠의 첫 번째 속삭임입니다. 그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나옵니다. 당신을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의심하면 더 이상 어둠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당신의 의식 없이 자랍니다. 어둠의 존재를 부정할수록 그 뿌리는 더욱 깊어집니다. 당신이 자신의 빛을 지키려고 애쓸수록 어둠은 당신을 더욱 지치게 합니다. 어둠의 진정한 목적은 당신을 어둠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빛의 의문을 품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림자의 전략입니다. 어둠은 당신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모순을 통해 공격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당신은 말합니다. 내가 과장하는 걸까?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억압된 무의식이 당신에게 속삭이는 방해 행위입니다. 융은 이를 정신적 역전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자신의 빛을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의식이 커짐에 따라 그들은 내면에서 자라나는 어둠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린다는 것은 어둠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식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어둠은 이러한 불편함을 먹고 자랍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앗아가고 당신으로 하여금 자신과 싸우도록 강요합니다. 어둠의 가장 강력한 전략은 당신의 에너지를 자신에게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을 함부로 대할 때 당신은 며칠 동안 그 사람을 생각하고 속으로 말하고 반응합니다. 그 사람은 거기에 없지만 당신은 그 장면을 마음속으로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이 원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당신의 마음속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이지 바깥 세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외부 세계의 사건은 당신의 내면 세계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어둠은 당신의 주의를 훔쳐 조종합니다. 주의는 의식의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든 당신은 주의에 힘을 실어줍니다. 증오에 집착하면 증오는 커지고 두려움에 집착하면 두려움은 깊어집니다. 어둠은 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끊임없는 정신적 혼란 속에 빠뜨립니다. 내 말이 맞는 걸까? 아니면 그가 맞는 걸까?
내가 오해한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이러한 질문들은 빛을 깜빡이게 합니다. 융의 분석에 따르면 그는 억압된 그림자가 그러한 내적 갈등의 근원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다 보면 자신의 의식을 배신하게 됩니다. 자아는 항상 안전한 것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둠은 안전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그는 침착해라 라고 말합니다.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라. 생각하지 말고 놓아버려라. 그러나 이것들은 자각의 적입니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둠이 자리 잡을 공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각은 어둠을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둠을 볼 때 당신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둠이 당신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윤기 그림자와 마주하기라고 묘사한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 안에 이러한 분열을 자각하게 됩니다. 한쪽에는 의식의 빛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억압된 욕망, 분노, 질투, 죄책감이 있습니다. 어둠은 당신에게 이러한 감정들을 소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감정들을 억압하면 어둠은 당신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억압된 모든 것은 무의식을 통해 되돌아옵니다. 칼 융이 그의 치료에서 말했듯이 어둠과 싸우면 어둠이 커져가지만 어둠을 보면 어둠이 사라진다. 자각은 사람이 가진 가장 강력하면서도 위험한 도구입니다. 자각한다는 것은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내면의 미궁까지 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사람의 외부에 있는 모든 것은 그의 내면 세계를 반영한다. 따라서 자각이 성장함에 따라 당신이 지각하는 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당신 마음의 혼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혼돈을 보는 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자각은 지식의 결과가 아니라 직면의 결과입니다. 아는 것은 쉽지만 보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은 베일을 벗고 그림자를 알아차리고 자신의 거짓에 맞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각은 축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무거운 책임입니다.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일단 깨닫고 나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 감정의 근원, 관계에서 반복되는 순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의 오래된 순진함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자각은 일종의 죽음과 같습니다. 옛 당신의 죽음, 새로운 의식의 탄생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 즉 자신의 온전함을 깨닫는 여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여정에서 어둠은 빛과 함께 걸어갑니다. 자각의 힘은 어둠을 거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 속으로 통합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어둠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끊임없이 분열됩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과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억압하는 자아. 자각은 이 두 측면을 하나로 모읍니다. 이러한 결합은 마음이 저항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고 싶어 합니다. 어둠은 나는 내가 아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을 숨깁니다. 하지만 자각은 이러한 방어막을 무너뜨립니다. 보는 것은 판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의식적인 관찰은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자각의 힘이 시작됩니다. 자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합니다. 알아차린 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정, 두려움, 믿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에너지는 사라집니다.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자각은 어둠을 덮고 있는 베일을 벗겨냅니다. 당신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자각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말 뒤에 숨은 의도, 가면 뒤에 숨겨진 상처를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해가 진정한 내면의 힘의 원천입니다. 자각은 당신을 반응하는 존재에서 관찰하는 의식으로 변화시킵니다. 분노는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분노를 관찰합니다. 두려움은 더 이상 당신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두려움을 자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가 내면의 자유의 시작입니다. 자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자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반응 대신 선택이 있습니다. 윤근 인간은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로 자신의 운명을 창조하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운명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각은 운명을 자유의지로 변화시킵니다. 이제 당신은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당신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같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의 말이 어디에서 오는지, 즉 그들 자신의 그림자에서 오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자각은 당신을 외부 세계의 게임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이제 당신은 무대 위의 배우가 아니라 관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각 속에서 평화가 찾아옵니다. 논쟁을 벌일 때조차 마음속에서 두 번째 목소리가 말합니다. 이건 그저 에너지의 변화일 뿐이야. 내 진정한 자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 목소리는 의식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삶의 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삶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저절로 균형을 이루며 전개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각은 굴복과 결합되어 지혜가 됩니다. 현명한 자는 어둠을 없애려 하지 않고 어둠과 함께 춤을 춥니다. 그들은 그림자 없이는 빛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융은 어둠을 억누르지 말고 어둠과 친구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우정은 영혼의 성숙입니다. 내면의 갈등은 끝납니다. 심지어 자신의 그림자 속에서도 신의 흔적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각은 사람을 신께 더 가까이 데려다주는 가장 조용한 다리입니다. 깨달은 마음은 더 이상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만듭니다. 선과 악, 빛과 어둠, 그리고 나와 타인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봅니다. 이러한 온전함의 상태는 영적 자유의 정점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당신을 의식에서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인간됨을 초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의 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지만 혁명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강하게도 약하게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실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진실을 품은 사람은 어떤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식은 이제 피난처와 같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찾아오지만 그곳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의식은 어둠조차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빛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고요합니다. 빛이 이긴 싸움은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박수갈채를 받으며 보이지 않게 싸워집니다.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의 가장 깊은 변화는 외부 세계가 아니라 자신의 무의식 속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그곳에서 신과 어둠이 공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내면의 폭풍을 잠재울 수 있을 때 외부 세계의 어떤 소음도 그들을 압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조용한 승리입니다. 아무것도 정복하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싸우지도 증거를 추구하지도 인정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의식이 더 이상 저항이 필요 없는 지점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당신이 그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당신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비판적인 말들은 당신이 그것들을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당신을 찌르지 않습니다. 싸움은 더 이상 외부가 아니라 당신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러한 종말은 자아의 종말이기 때문에 파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파괴 속에 탄생, 즉 의식의 탄생이 있습니다. 융은 이 상태를 완전한 의식의 통합이라고 설명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단순한 개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집단의식의 일부, 우주의 진동의 일부입니다. 빛은 더 이상 당신의 특징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당신은 그 빛으로 바라보고, 그 빛으로 말하고, 그 빛으로 침묵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침묵은 말보다 더 크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각이 깊어질수록 말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눈길만으로도 에너지를 전달하고 단 하나의 존재만으로도 주변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빛의 침묵은 가르침의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설교하거나 지시하지 않고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진정한 빛은 드러나지 않고 그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더라도 치유합니다. 사람들은 왜 당신과 평화롭게 지내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느낍니다. 당신 안의 빛이 판단 없이 그들 안의 어둠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빛의 조용한 승리는 이러한 깨달음 속에 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은 없고 오직 균형만 있습니다. 자각은 어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고요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을 차갑고 거리감 있고 무관심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느끼지만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빛의 조용한 승리는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이 누구인지 증명할 필요가 없을 때 시작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는 자는 알고
모르는 자는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융기 말했듯이 자신의 빛을 아는 자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둠 또한 당신의 일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은 없습니다. 당신은 어둠을 배제하지 않고 포용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면의 통합이 탄생합니다. 빛과 그림자, 선과 악, 지혜와 무지는 더 이상 적이 아니라 같은 전체의 양극입니다. 이 온전함을 깨달을 때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됩니다. 심지어 당신을 아프게 했던 사건들조차 이제는 스승이 됩니다. 모든 공격은 당신을 더욱 자각하게 하고 모든 상실은 당신의 이해를 깊어지게 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자각은 모든 것을 스승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스승은 조용히 말합니다. 침묵과 함께 오는 지혜가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이제 당신의 힘은 시끄러운 반응이 아니라 당신의 조용한 존재에 있습니다. 한때 당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이제 내면의 감사를 표할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신을 키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오랜 친구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어둠과 함께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더 이상 저항하지 않습니다. 저항은 에너지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흘러갑니다. 아시다시피 삶의 모든 모순은 사실 조화의 일부입니다. 빛은 어둠에서 솟아납니다. 그리고 어둠은 빛의 존재를 통해 의미를 얻습니다. 이 순환을 이해하면 아무것도 당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융기 후기 노트에 썼듯이 빛은 자신을 증명하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빛날 뿐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이제 이와 같습니다. 고요하고 단순하지만 흔들림이 없습니다. 전투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존재만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의식을 지켜보는 증인입니다. 이것이 빛의 조용한 승리입니다. 아무것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저항이 아니라 수용에 있습니다. 과거는 더 이상 당신을 막지 않고 미래는 당신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의식의 중심인 현재에서 모든 것이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승리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빛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침묵 속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이 승리는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이 영상은 이제 끝입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구독을 통해 저희를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눌러 가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